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광교 연어 집에서는 49,100원이 결제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52,000원짜리예요. 52,000원짜리가 세일 주간이라 2,000원 할인했어요. 5만원. 거기에 주차비 1,000원. 봉투값 49,100원이에요. 그래서 봉투값 100원. 자기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그날 검사실에 불려 나오는데 요거를 자기네가 먹었을까요? 100원을 들인 거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도 그날하고 이화영 증인이 말한 날은 다릅니다. 그런 얄팍한 방어하지 마시고요.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예.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뭐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네.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은 그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가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뭐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면은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변호사를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네, 과정이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유포자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과 이화영을 둘을 끼워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제 그것이 쌍방울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을 끌어놓아야지만이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예, 쌍방울을 그래야지 살려줄 수 있다. 그 윗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KH그룹에 강원도 평창에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7일 홀이 페어제고 18홀이 700cc라서 퍼블릭 골프장인데 그 45홀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한 1년에 190억의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쌍방울 관계가 다시 드러나고 저희 KH 관계가 드러나고. 자, 지금 말씀으로는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 KH그룹에 배상윤 회장도 들어오시게 되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은 형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본인입니다. 권 박사한테. 본인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제 자리, 저하고 그건 롯데호텔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곧 대화 나눈 내용을. 자,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배상윤 회장님께서 그 두 번을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제 뭐 서로 저거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 그리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건 조 회장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마무리 할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고 계속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임 횡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얏 호텔을 팔아가지고 6월 말일 5천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예, 거기까지가 얘기가 그날의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마침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연호 술파티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 내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쌍방울 임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으로 접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정치검찰이 계획한 조작 기소의 시발점입니다. 정치검찰은 그간 해당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 작년 4월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의혹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자 이에 대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지난 8일 국민들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된 실상을 알려드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할 만큼 추락했고 국민들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체 없이 전면적 감찰과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정치검찰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께 직접 감찰 착수를 강력히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장관님, 경기도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그리고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조경식 KH그룹 부회장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3차례입니다. 당시 쌍방울의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들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입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의자들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서 입맞추기를 한 이 희대의 진술 조작 사건, 법무부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던 양심적인 교도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파티를 주도한 강큰 그 검사는 항의하는 교도관들에게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당시 수원구치소 근무 교도관들의 자술서까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향후 법무부가 이 조작 수사, 짜맞추시 그 기소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감찰을 하든지 또 필요한 그 범죄적인 혐의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천 부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에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시기에 유동규는 기분이 좋으면 술집에서 1,000만 원씩 팁을 줬다고 합니다.
내연에게는 고급 외제차 페라리 사줬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았다는 돈이 유동규 본인이 다 당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또 유동규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은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버밍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검사하고 김용 사건의 검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에게 같은 증거가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요. 다만 그 구글 타임라인의 어떤 증거 능력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정될 정도로 어떤 신빙성과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면서 지난 2023년 이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음주 회유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맞물리는 내용입니다.